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두 가지 감각을 같이 동원해줘요. 직관적으로 푸는 거 하나랑 생각해서 푸는 거랑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한다? 직관을 먼저 써보고 이거는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구나 하는 감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기출문제나 아니면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다뤄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의도가 이거겠지 이렇게 네. 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국어도 한 3등급 받고 세계사도 한 3등급 받고 아니면 국어 4등급, 세계사 4등급, 세계지 4등급, 수학 한 6등급 이렇게 하면은 죄다 점수가 안 나오는데 항상 하나씩 파야 돼 하나씩 각기역파해서 이렇게 해서 세계사, 세계지리는 저희가 목표를 다음 시험에는 2등급을 받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죠. 네. 2등급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실제 이제 세계지리, 세계사를 3, 4등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원래 몇 등급 정도였죠? 원래 한국사 6등급, 네. 국어, 영어 네. 8등급, 국어, 영어 8등급. 사회 7등급, 과학이 8등급에 수학 9등급이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자꾸 봐야 되냐면은 유치원 학생이 만약 유도할 때 제일 자신이 없었던 게 뭐였어요? 제일 자신 없었던 거. 남들은 이거 잘하는데 난 좀 못했다. 어깨로 매치기라는 어깨로 기술이 매치기. 있는데 네, 그거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깨로 매치기를 만약 유치원 학생한테 지금부터 3개월 시간 줄 테니까 남보다 훨씬 잘하라고 하면 자신 있어요? 만약 유도 선수라고 치면 그거는 아니죠. 네. 좋아, 이게 똑같아.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수학이 9등급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수학을 일단 한 학기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해나가면서. 근데 우리 목표는 뭐냐면 수능에서 한 3등급 정도를 받으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수학을 수능 3등급을 받으려면 중학교 정도 수학 정도로도 충분해요. 네.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모두 마치고 내가 운 좋게 한두 문제 더 맞힌다면 진짜 너무 좋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기본적인 개념하고 공식하고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 확실하게 진짜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건 진짜 바로 쓸 수 있을 정도 암기가 돼야 되고, 첫째 이거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있어요. 내가 문제를 봤을 때 개념도 알고 공식도 아는데 이걸 푸는 방법을 많이 몰라요. 네. 그러면은 뭐 건드릴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유치원 학생도 유도의 여러 기술들을 알지만 실전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지 않나요? 네. 그래서 내가 개념, 공식, 정의가 나의 어떤 기술이면은 실전에 쓰는 법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계산이 정확해야 돼요. 수학을 내가 다 풀었는데 나는 계산해보니까 1이 나왔어요. 네. 근데 실제 답은 0이면 이거는 모르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구몬 수학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계산 문제 너무 좋아. 이거는 언제까지 하면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네. 좀 늘고 있나요 수학 그 계산 문제 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좋아. 이게 우리 중요한 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되면 전략을, 우리가 지금 내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도 있잖아요. 네. 우리 목표는 수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신에서는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은 내신은 버리는 게 아니라 유치원 학생이 갖고 있는 재능이 뭐냐면은 나는 성과가 나오고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수치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탄력을 받는 스타일이 지금 표정도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지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이게 얼굴 딱 보이고. 네. 이번에 구독자분도 혹시 댓글 봤어요? 아니 댓글 안 봤어요? 댓글 안 봤어요? 댓글 보면 어떠냐? 유치원 학생 표정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남겼어요. 지금 뭔가 자신감이 붙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지금 재능에 맞게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유치원 학생이 갖고 있는 재능은 성취의 재능이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근데 우리가 다만 못하는 거를 공략하는 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잘하는 장점을 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뭐 유도 선수 있었어요? 네. 어떤 특정 선수가 그 선수만이 잘 쓰는 기술이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최민호 선수가 네. 그 다리 들어가지고 막 돌려서 엎어치고, 네. 그 스페셜리스트인 자기 그 특징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만의 시그니처 기술들이 있잖아요. 시그니처 무브가. 그러니까 유치원 학생도 지금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수능을 잘 칠 때 나만의 필살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못하는 과목은 어떻게 하냐면 걔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로 한다. 이 과목이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좀 할 거냐면, 지금 제 느낌상 세계사, 세계지리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2등급까지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세계사가 3등급, 세계지리가 4등급이었나요? 거꾸로인가? 네, 거꾸로. 거꾸로. 이게 4, 이게 3. 저는 세계지리가 더 잡다한 외울 게 많아 보였는데 세계사가 왜 등급이 더 낮아요? 왜 그래요? 이번에 분석해보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세계사가 서술형 50점에 네. 객관식 50점이라서 객관식 맞을 거를 틀려버려가지고. 걔가 지금 아직 틀리고, 서술형이 우리가 서술형 좀 잡으면 돼요. 세계지리는요? 세계지리는 서술형 30점에 객관식 70점이었는데 네. 객관식은 조금 틀렸는데 이제 서술형은 다 맞았어요. 대박이다. 서술형 어떻게 다 맞췄어요? 지형 같은 거 생성되는 원리나 그런 거를 다 쓰라 해가지고 다 써서 만점 맞았어요. 세계사는 어떻게 점수 맞았어요? 세계사는 네. 70
3점이었나 그랬을 텐데 네. 객관식 3개 틀리고 네. 서술형에서 5점 정도가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틀렸는데요? 네.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서술형 문제는 좀 어떤 느낌이세요? 내가 아예 모르는 게 나왔어요? 아니면 긴가민가 한데 뭐 못 쓴 거 어떤 느낌이에요? 아예 모르는 거는 딱 한 문제 나왔고 어디 객관식에서 아니면 서술형에서? 서술형에서 서술형에서? 딱 한 문제 나왔고 나머지는 다 아는데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실수해서 틀린 게 조금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트레이닝 부족이에요. 이렇게 되면 객관식 부분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사실 뭐 이제 시간별로 루틴 짜가지고 하라고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지만은 네. 사실 유치원학생이 어떤 느낌이냐면, 거꾸로 제가 이제 유도를 시작해요. 유도 시작한 지 한 3달 됐어요. 그러면서 시합을 아직 안 나가 봤겠죠. 네. 근데 유치원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 유도 시합을 상상을 많이 하세요. 기술 거는 상상도 하시고 잡혔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유치원에서 지금 한번 해봤잖아요. 이제 네. 시험을 내가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쳐봤기 때문에 제 느낌상으로는 앞으로 이제 시험 칠 때 상상이 더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잘못 읽었고, 그다음에 왜 잘못 읽었는지. 잘못 읽는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문장을 문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어떤 느낌이었어요? 시간 부족이 아니면 문해력 부족이에요?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잘못 읽은 게 내가 뭔가 이해도가 떨어졌나요, 그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문제인지 기억나요? 그게 로마 공화정 관련된 거였는데 네. 도편 추방법이라 해서 도편 추방법? 네, 투표를 해서 추방하는 그 네. 법안인데 네. 이제 그거를 앞에 부분을 잘못 읽어가지고 어. 다른 사람을 체크했어요. 몇 번 잘못 읽어서. 이거는 본인 스스로 분석하신 거랑 제 느낌이 다른데, 네. 시험을 많이 안 다뤄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못 읽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문해력 자체가 부족한 거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수업도 다 따라가지고 그런데 시험 칠 때 문해력이 딸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건 없는 것 같고. 좋아요. 그러면은 느낌이 왔어요. 세계사는 제가 봤을 때 서술형 조금 부분 좀 보충 조금 해주고, 그다음 객관식 TR 트레이닝이라 그래요. 네. 우리도 이제 실제 유도할 때 생각해보면 평소에 하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 프랙티스라 그래, 프랙티스. 네. 그다음에 실전하고 모의로 이렇게 하는 걸 트레이닝이라 그러거든요. 네. 스포츠 심리학에서. 근데 유치원 학생도 지금 이번에 뭐가 좀 부족했었냐면,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좀 부족했다. 실전 연습이 좀 부족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틀렸어요 지금? 세계지리는 서술형은 다 맞았는데 우와, 다 맞고 맞아. 네. 객관식에서 좀 틀렸고. 객관식에서 그래프 같은 거 나올 때 수치를 애매하게 나온 거는 이제 이게 딱 무슨 기후나 아니면 지형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읽다 보니 틀렸고, 이제 그 지도에서 나라 같은 거 이름이 안 써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나라 있는 장소를 헷갈려가지고 틀렸어요. 맞아. 이거는 우리가 출력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어때요? 전체 계속, 세계 지도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런 하고 연습을 자꾸 해주는데, 이거는 어차피 숙련도의 문제인데, 그래프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네. 그래프 문제는 사실 실전에 가가지고 그래프를 읽고 푸는 게 아니고요. 네. 출제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부분 문제를 내고 싶어요. 내고 싶은데 변별력을 높여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래프나 이런 걸 등장을 시키거든요. 시키는데 예를 들어 유도할 때 한 판인지 절반인지 막 헷갈려요. 그 심판진이 막 토론하고 그러지만 학교 시험 문제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네.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래프를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 출제하는 사람은. 네. 그래서 진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책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로 내려고 하는 거지라는 걸 내가 캐치하고 거기 따라서 그래프를 약간 읽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진짜로 그래프를 읽고 풀려고 하는 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럼 한 문제 푸는데 5분씩 걸리고 막 그래요. 네. 최종적으로는 읽고 풀어야겠지만은,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두 가지 감각을 같이 동원해줘야 돼요. 네. 직관적으로 푸는 거 하나랑 네. 생각해서 푸는 거랑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한다? 직관을 먼저 써보고, 네. 이거 물어보려 그랬구나 하는 감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기출 문제나 아니면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다뤄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의도가 이거겠지, 이렇게 네. 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좋아요. 세계사 세계지리는 요거 하고, 책 정리도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책 정리도 레벨을 조금 높이면 좋겠고, 네. 정리를 해볼게요. 책 정리 레벨을 한 번 더 높이고, 왜냐면 지금 초기에 가르쳐 드렸던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앞에다 뭐 줄 긋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깔끔하게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 요거 하는 거, 실전 연습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집에 가셔가지고 그거 제가 카톡 보내드릴 텐데 뭐를 좀 봤으면 좋겠냐면 서술형 문제 좀 보내주세요. 네. 서술형 문제 뭐 보내냐면 당연히 세계사. 그래서 이것들 빵꾸 안 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왜냐면 서술형 세계사는 내가 몰랐던 게 나왔다 그랬으니까 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봤던 다시 한번 리뷰해서 책 문제집 뭐 있는지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세계사 세계 지리는 저희가 목표를 다음 시험에는 2등급을 받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죠. 네. 2등급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실 이번에도 뭐 좀 실수했던 거 다 맞추면은 2등급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훨씬 잘했고, 이건 연습이 이제 절대 시간이 좀 부족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목표로 하는 게,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번에 우리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국어도 한 3등급 받고, 세계사도 한 3등급 받고, 아니면 국어 4등급, 세계사 4등급, 세계지 4등급, 수학 한 6등급 이렇게 하면은 죄다 점수가 안 나오는데 항상 하나씩 파야 돼. 하나씩 각격파해서. 그래서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개 나눠서 내신과 정시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수능에 대비해가지고 중학교 수학까지를 고3 끝날 때까지 정리하는 걸로 한번 보면 좋겠고, 이거는 아직은 안 볼게요. 왜냐면 그냥 하던 대로 계산이랑 초등 수학 원래 나가는, 지금 이제 5학년은 거의 다 끝나가나요? 어때요? 5학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제쯤 끝나요? 2주 2주 중. 좋아. 그러면 제 생각에 이번 학기가 끝날 때 6학년 정도까지 어느 정도 되겠네요. 네. 그죠? 다음 학기 되면 중학교 수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학기 됐을 때는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학기 때 중3 정도는 거의 맞출 수 있겠다. 네.